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경비지도사님을 모시고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사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경비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정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도사님은 경비지도사를 몇 년도에 따셨어요? 저는 2017년에 취득했습니다. 2016년 시험에 합격해서 네네. 바로 그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2017년 1월부터 경비지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중장년층이 경비지도사를 많이 취득하는 편인가요?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특히 이제 합격자를 보면 네. 한 절반 가까이가 중장년층이세요. 경비지도사가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그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어떤 퇴직 후에 네네. 제2의 직업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민간 경비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그 경비지도사 역할이 점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경비지도사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좋은 경비지도사를 구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게 맞물려서 점점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경비지도사 따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왜 그런 건가요? 우선 이제 그 2차 시험이 상대평가고 1년에 한 600명 정원으로 그 선발을 하는데 그 시험이 작년까지 25회 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좁은 범위에서 이런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고 또 거기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올 만한 문제는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고 그 지원자는 많아지고 하니까 계속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비지도사님도 첫 시험에 다 합격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좀 더 꼼꼼히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그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지금은 1년에 한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몇 년에 한 번 했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고 그 경비업법에는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1차 시험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건 어떤 과목이에요? 1차 시험은 법학개론하고 민간경비론 두 과목을 봅니다. 그 중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거는 법학개론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절대평가라서 그 60점, 평균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고, 꽈락 40점을 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학개론은 꽈락을 면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민간경비론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아서 평균 60점 이상 넘기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계십니다. 1차 과목을 면제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군 전투병과 부사관 이상 뭐 7년 근무하신 분, 뭐 대통령 경호실 7년 이상, 경찰 공무원 7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그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2차 과목에서 또 어려운 거는 어떤 과목이에요? 사실 2차 시험에서는 이게 다 까다로워서요. 커트라인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일반 경비 지도사만 이제 자격을 갖고 있는데, 일반 경비 지도사는 그 경비업법 공통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 경호학, 소방학, 범죄학 중에 이제 선택 과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저는 경호학을 선택했거든요. 거의 많은 분들이 경호학을 선택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까다로웠던 것은 경비업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업법을 진짜 만점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경호학에서 이제 혹시나 조금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점수가 이렇게 보완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도사님께서 이 수험생들에게 공부하는 꿀팁 한번 알려주시죠. 저는 그 1차, 처음에 첫 시험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냥 정말 무식하게 책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안 들어와서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기출 문제를 일단 먼저 쭉 보시면서 기출 문제의 질문과 답변이 다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걸 책부터 보면은
이 어디에 시험이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기출문제를 보고 이제 책에다가 그 부분을 표시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파악을 끝낸 다음에 책을 보시거나 강의를 들으시면 예, 그 초반에 이 과목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적응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주변에도 경비지도사 이렇게 좀 공부 관심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 방법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수험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한 1년 정도는 좀 이렇게 진지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짧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더 길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마음 먹고 다른 것에 신경 안 쓰고 그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그 일을 하면서도 1년 이내에는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제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 두시면 좋죠. 네. 나와서 하기는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이게 좀 갖춰 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기회 비용이란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수험 생활만 하다 보면 마음도 조급해지고 네. 혹시나 또 불합격했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뭔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경비지도사를 준비하시더라도 그런 경제활동을 병행하시는 거를 저는 현실적인 면에서 권해드립니다. 경제활동을 병행하라는 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건가요? 아, 네. 아, 네. 그럼 현직에서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아, 네. 그러시면 좋을 텐데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퇴직해봐야 이제 실감을 하니까, 그죠? 네. 그때서야 막 불이 나게 공부를 한다. 그런 얘기시죠? 오히려 그런 절박함이 또 그 수험 생활을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리스크가 크니까. 네. 네. 그러면 그 경비지도사의 하는 일은 뭐예요? 경비지도사는 일단 법에서 정한 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이렇게 맞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계획 수립해서 교육 실시하고, 그다음에 경비원 배치된 현장에 월 1회 이상 경비원들을 골고루 만나면서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일인데, 이제 그거 외에 이제 회사가 이제 부여한 일이 비중이 사실은 조금 더 많습니다. 예. 회사가 부여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경비원이 입사하고 퇴사할 때까지의 그 전체 과정에서 이게 하나의 그 흐름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경비원이 입사하려면 그 전에 신임 교육을 잘 받았는지, 면제자인지, 그다음에 범죄 경력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용한 다음에는 그 채용한 날로부터 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치 신고를 하고 또 경비지도사가 순회 감독하고 교육하고 또 퇴사한 다음에는 또 배치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또 배치 폐지를 신고해야 되고 아주 그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그래서 그 이렇게 인사노무 관리에 연장되는 그런 업무를 경비지도사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영업 관리,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고객사 관리, 뭐 도급 관리,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경비지도사가 영업 관리를 한다는 거는 그건 또 생소한데 그 어떤 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예, 신규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파트에서 일하는 분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미 성사된 계약을 그 사업소가 생기면은 이제 사업소가 계약 기간 동안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계약 연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영업이라고 그냥 표현했습니다. 네. 신규 계약이라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갖다 창출해내야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경쟁이 치열해서요. 그러면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차이점은 뭐예요? 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 경비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고요. 네네. 경비 지도사는 그런 경비원들을 네. 관리, 지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경비지도사는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상근직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가장 일반적인데 그거보다 더 짧게 소정근로 시간이 잡혀 있는 경비지도사도 있고
좀 더 길게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 보수는요? 보수는 이게 회사마다 다르고 경력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채용 공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력이 아주 없거나 짧은 분들은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 사이가 좀 많이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예 경력이 없는 그런 경비지도사 분들, 그리고 또 근무 시간이 좀 짧은 분들은 이제 그보다 낮은 보수를 받으시죠. 근데 또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경력을 많이 쌓으시면 이제 보수가 쭉 올라가는데 상한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회사마다 달라서. 그런데 이제 보통은 월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성과급을 그렇게 받는 분도 있고요. 또 임원이 되셔서 높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찰관 같은 분들은 퇴직하고 가면은 경력을 좀 인정해 주나요? 아무래도 우대를 많이 받습니다. 네네. 네, 그런 면에서 그 신뢰를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회사에서도 바라보죠. 네. 그러면 복지제도는 또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경비지도사 자체의 복지라고 할 만한 것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신규 채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기존 근무자를 승진시킬 때 네네. 혹은 현장 책임자를 이제 발령을 할 때 경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요. 우선 채용하고 우선 발령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수당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경비원들 근무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신다 그랬는데 네. 또 그러면 경비원들과의 관계가 좀 원활하나요? 경비 지도사와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비원하고 경비지도사가 뭐 어떤 뭐 대립된 관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경비원분들하고 이제 잘 지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간혹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새로운 회사에 오셨을 때 아니면은 경비지도사가 처음 되셨을 때 조금 이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좀 너무 가르치려 든다거나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경비지도사가 현장에 방문을 하면 경비원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서로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비 지도사의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투입하는 노력 대비 어떤 효과 그런 면에서 이제 가성비가 그래도 되게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경비지도사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자격을 통틀어 봤을 때 그래도 네,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래도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격증에 속하고 그리고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일을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것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은 아니지만 네, 하나의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단점은 이게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비업계가 되게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비지도사를 뭐 보수를 무한정 높게 줄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이제 아직 사회에서는 경비지도사가 또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자격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인지도 면에서는 아직 그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경비 지도사를 땄을 때요, 그 취업처를 어떻게 그 알아봐야 돼요? 일단 무작정 구인 공고만 보고 지원을 하면 좀 실패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네. 운 좋게 합격해도 이제 후속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표적인 거는 경비지도사 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비지도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뭐 지회나 지역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을 통해서 경비지도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디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좀 꼭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간혹 이제 정말 이제 의지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몇 개월이라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회사의 경비 지도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또 경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경비 지도사가 됐을 때는 어떻게 경비원들을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알아보고 시작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이렇게 선배 경비 지도사 분들을 만나서 좀 노하우도 전수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 상근, 뭐 비상근 얘기하셨잖아요. 네. 상근은 뭐 이해가 되는데 비상근은 그러면 보수는 얼마 정도로 받아요? 네. 비상근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프리랜서 경비 지도사인데 이게 그 계약 그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경비원을 그 월 1회 순회 감독만 하겠다. 요 정도만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그 경비업 허가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업무까지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업무 범위나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냥 이제 순회 감독만 말씀을 드려보면 그 거리 같은 거, 그다음에 경비원 인원, 그다음에 근무 패턴 이런 거 좀 다르긴 한데 뭐 현장당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30만 원대 좀 다양합니다. 뭐 그 이상 되는 현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장 내가 계약한 현장 단가 곱하기 현장 수가 이제 보수가 되겠죠. 그건 좀 유동적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경비지사의 전망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는 경비지도사 전망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경비지도사를 회사에서도 지금 많이 찾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이제 고객사에서 그전에는 경비지도사가 오는지 가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경비지도사가 와서 우리 경비원들 교육시켜 달라. 좀 관리를 잘해달라고 먼저 요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일단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이제 저는 체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경비 지도사들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는 분도 있고요.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이제 그 보수 교육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격의 그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도권에서도 점차 이렇게 그 위치가 저는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라는 건 직무 재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유력하게 나와 있는 안을 보면 뭐 그게 이제 확정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하고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간 내에 안 받았으면은 일정 기간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그 자격정지 기간마저도 끝나면 자격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경비지도사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수교육을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제도가 도입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 경비 지도사를 따면 취업은 좀 수월한 편이에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좀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상근직을 하는 게 더 맞을지 아니면 비상근직을 하는 게 맞을지 그게 이제 연령대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조금 젊은 층은 그 상근직으로 시작하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아요. 회사도 이제 그쪽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떤 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싶다는 분이나 아니면은 그 조금 중장년층 분들은 비상근 쪽을 좀 집중해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타겟을 확실히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좀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네. 젊은 층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경비 지도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경비 지도사의 공부 방법하고 뭐 1차, 2차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경비 지도사가 뭐 제2의 직업으로서도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현직에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나중에 퇴직하시고 경비 지도사로 활동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